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방사 에너지를 가집니다. 단위로는 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시간의 단위 시간으로 나타내면 방사속이 됩니다. 이 시간은 세크의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속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고려를 해서 만든 양입니다. 그래서 방사속의 시감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멘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광속을 조도, 광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도는 광속을 단위미터 등으로 환산한 것이고 광도는 각도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시 광도는 단위미터당으로 다시 환산을 하여 휘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도의 밝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활동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밝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크게 나누자면 어두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사람이 굳이 안 밝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밝기가 좀 어두운 밝기가 요쯤이 됩니다. 다음 사람이 주로 활동을 눈을 써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책을 보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가 이쪽이 이제 표준적인 그 조도의 밝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책을 본다든가 눈을 써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도를 한 200럭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좀 오래 하거나 하면은 조도 200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더 밝은 그런 빛을 원하게 됩니다. 그 빛이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물체를 가지고 조립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매우 작은 물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000럭스 정도로 상승을 시킵니다. 다음 매우 좀 세밀한 작업을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한 2000럭스 정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느끼기로 2000럭스 이상부터는 굉장히 이제 눈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편의점이나 쇼윈도우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2000럭스 정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을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거실이죠. 거실. 근데 거실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뭔가 책을 보겠다라고 하면 한 2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400럭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가 가정에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다음 일반적으로 회사의 작업대 같으면은 400에서 한 600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면 국부 조명을 이용을 해서 방 전체 조명 말고 국부적으로 조명을 이용을 해서 한 1000럭스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분위기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도가 대략 한 10럭스 정도면은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이제 주로 사람이 좀 다니겠죠. 그때 가로등 설치를 하는 기준에서는 한 20럭스 정도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좀 빈번하게 사람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입구 쪽에 한 40럭스 정도로 밝혀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밝기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등밝기를 요즘 자꾸 좀 밝게 하는 추세죠. 그 이유가 과거에는 이런 공원, 화장실 이런 쪽에 다 백열 전구를 썼죠. 근데 요즘은 뭐 형광등으로 다시 진화를 했다가 다시 LED 램프로 우리가 이동이 됐죠. 물론 가격은 LED로 가면 굉장히 급속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형광등을 뭐 갈러 갔다 그러면 교통비도 받아야 될 거고 뭐 인건비 그다음 마진도 있어야 될 거겠죠. 마진. 이러면 한 번 나가면 뭐 기본적으로 뭐 10만원 이렇게 소모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소에서 이 금액을 줘야 되겠죠. 뭐 이건 최소 금액이죠. 이런 상황이 백열 전구나 형광등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직접 갈아야 되겠죠. 시설 유지해서. 네, LE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매우 뭐 한 5년 정도 보통 이상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기타 유지 보수 비용이 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LED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 설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조명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 그 전에 조도 설계에 위한 수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조도라는 거는 방의 밝기죠. 그러면은 전등의 밝기, 전등이죠. 전등의 밝기, 그다음 수량, 방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조도럭스는 광속하고 비례하겠죠. 전등의 광속. 그 다음에 등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밝아지겠죠. 그래서 N. 방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방이 굉장히 넓어지면은 조도가 떨어지겠죠. 등 몇 개 켠다고 해서 방이 크면 안 밝혀질 테니까. 그래서 방면적을 분모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조명률이 뭐냐 한번 봅시다. 조명률 U는 방에 시설한 등이 천장등으로 가고 벽이나 청장으로 가서 방 바닥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등을 달겠죠. 이렇게 등을 달면 빛이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목표점 책상에 우리가 빛이 얼마를 가는지를 이쪽 벽면하고 천정 쪽에도 가겠죠. 이렇게 천정 쪽도 어느 정도 밝아질 겁니다. 이쪽에 빛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여유분을 가져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0.8을 더 곱해주면 결국엔 럭스는 떨어지는 거죠. 럭스가 방으로 옆으로 가니까 럭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율을 한번 봅시다. 보수율은 뭐냐? 시설한 등이 고장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광속이 좀 떨어집니다. 이 광속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0.8 이런 식으로 곱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도가 좀 떨어지겠죠. 처음에 램프의 광속하고 수량을 방면적으로 나눈 것하고에 비해서 조명이 바닥면으로 가는 것을 제외한 것, 그 다음에 보수율 이걸 생각을 해서 우리 럭스의 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명률과 보수율을 우리가 생략한 수식이 조도 럭스는 루멘 곱하기 등의 개수, 방의 면적을 나눠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명률이라는 게 1보다 작은 거죠. 조명이 바닥면으로 안 가고 퍼지는 거, 그걸 고려하는 것이고 보수율도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하면 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식 부분에 우리가 이건 등이 가진 고유한 특성의 광속이고 이거는 등의 개수죠. 그래서 루멘 곱하기 개수가 우리 설계자들이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무실이나 집이나 이런 거의 밝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면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럭스 곱하기, 자,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면적을 우리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광구성률을, 자, 조명률을 분모에 적고, 그 다음 보수율을, 우리가 보수율 M을 분모에 적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방의 밝기, 면적을 곱하고, 이거는 방의 밝기하고 면적은 총 등의 밝기하고 비례하겠죠. 그다음 조명률이 떨어지니까 등 밝기를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이 0.8을 더 크게 해야 될 겁니다. 이쪽을. 이것도 0.8. 이것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멘 곱하기 등의 개수가 우리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보석률은 뭐냐? 이 보수율이라는 걸 갖다가 보수율 M을 역수로 우리가 놓은 것입니다. 역수로 놓으면 우리가 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광보수율은 자, 보수율의 역수입니다. 말로 설명을 하면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높게 설계하는 개수. 따라서 얘는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관광률은 보수율의 역수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조명을 설치를 할 때 우리는 몇 와트 정도를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적부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10m, 10m니까 100m의 자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방미터 혹은 스퀘어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평이 3.3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 100m의 자성은 30평 정도가 되겠죠. 30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도 200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실에서는 조도가 100럭스 정도가 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책을 보고 하면 한 200럭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멘 퍼 와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조명 부분에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한 100 루멘 퍼 와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와트를 주면 100 루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LED는 한 80에서 100 루멘 정도 퍼 와트, 와트당 한 80에서 100 정도의 출력을 가집니다. 기존의 수식 부분을 한번 봅시다. 루멘의 면적을 나누면 럭스가 됩니다. 조도가 되는 거죠. 광속의 면적을 나누면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몇 루멘이 필요하냐는 럭스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럭스는 200이고 면적은 100스퀘어미터입니다. 따라서 00, 00 따라서 2만 루멘 정도가 우리가 전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트당 우리가 전등을 루멘 퍼 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트를 나눠주면은 일단 단위부터 봅시다. 루멘 나누기 루멘 퍼 와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루멘 없어지고 와트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에 100을 나누게 되면은 200와트가 되겠죠. 좀 작게 나왔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5m 되는 방인데 높이가 2m입니다. 조도는 200이 동일하고 조명의 그 전력 대비 조명의 효율도 우리가 100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명률을 우리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명률을 0.8로 잡고 보수율을 0.9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방의 밑면 넓이는 5 곱하기 5니까 25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명률을 우리가 0.8로 잡았습니다. 0.8로 잡았습니다. 일단 보수율은 우리가 일단 후에 고려하도록 합시다. 그럼 요 의미는 뭐냐면 방의 벽면 높이를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조도가 200럭스죠. 200럭스가 우리가 필요한 방 넓이가 있으니까 곱하기 25에 0.8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위를 200하고 25를 곱하면 50, 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8을 하면은 약 20%를 이쪽에 높이면 되겠죠. 0.8을 높이면 약 대략 계산기를 나중에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6,000 정도가 되겠죠. 6,000 루멘이 필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필요한 그 와트 수는 100 루멘 퍼 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주면은 약 60와트가 되겠네요. 형광등 60와트, 형광등을 30와트로 가정하면 형광등 한 2개 정도 우리가 켜면 필요한 밝기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6000 루멘이 아까 계산이 됐죠. 그래서 보수율을 0.9로 우리가 생각하면 약 6600 루멘이 될 거고, 형광등을 여기에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좀 70와트 정도 우리가 달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이 32와트 그 기준으로 하면 역시 2개 정도를 우리가 달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와트짜리 그 LED 전구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10와트짜리니까 하나가 1000 루멘이 나오겠죠. 10와트짜리는 한 1000 루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가 우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저번 시간에 구광원에 대해서 그 광속 발산도 하고
그 휘도 관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식이 좀 길죠. 그런데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뭐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일단은 광속발산도라는 자체가 면적과 그 어떤 면적에서 나오는 광속의 그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광속발산도는. 그래서 구를 우리가 그 구의 표면이 완전 확산판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완전 확산 휘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산도하고 완전 휘도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R은 파이 B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산도는 휘도와 거기에 3.14를 곱한 것. 발산도를 알고 있으면 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산도에 3.14를 나누어주면 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LED의 전등의 크기가 50cm, 50cm입니다. 광속이 전체가 이 LED 전체의 등이 2500일 때 광속의 발산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평판 전등의 그 크기는 0.5m 곱하기 0.5m. 그래서 0.25m의 자성이 되겠죠. 그래서 광속 발산도가 2500 루멘이다. 그래서 0.25를 하면은, 자, 00 두 개를 붙이고 25 부분을 삭제를 하면 만 릴럭스가 되겠죠. 광속 발산도는. 그래서 이 표면의 광속 자체는 만 릴럭스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평판 LED의 전등의 광속 발산도가 만 릴럭스다. 이때 전등의 표면이 완전 확산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봐도 휘도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때의 휘도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 분의 파이 3.14죠. 그냥 3이라고 보면은 약 그 33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약. 그래서 실제 값은 뭐 한 3180 정도 뭐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그냥 좀 암기를 해서 그 광속 발산도하고 휘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파이를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식은 그냥 암기를 합시다. 자,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사율이 50%인 종이에 빛이 1000럭스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종이의 휘도는 얼마이냐? 뭐 종이가 완전 확산면이라고 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봤던 단위가 럭스라는 단위가 있죠. 루멘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 루멘은 광속입니다. 광속을 광속 발산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면적을 나눠줘서
광속발선도 릴럭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빛을 원체 내는 게 아니고, 원래 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속의 나누기 면적을 하면은 조도가 되는 거죠. 조도는 럭스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의 면적 자체가 그 문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환산이 되어 있죠. 환산. 근데 빛이 100 들어가고 반사율이 50이기 때문에 릴럭스로 따지면 50 릴럭스가 우리가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종이의 휘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릴럭스 부분하고 우리가 뭐 위에 식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광도, 휘도, 조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등의 광속이 1000 루멘입니다. 밝기죠. 그리고 좀 밝으니까 완전 확산 구형 글루브를 사용했습니다. 완전 확산 글루브를 이렇게 씌웠어요. 이때 광도는 칸델라죠. 칸델라. 그러면은 F가 광속입니다. 그래서 그 9의 그 스테라디안 그 입체각을 보면 4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광도가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0 루멘 나누기 4파이를 하면 됩니다. 파이가 3.14 그러니까 4,3은 12 그래서 1200 정도가 되겠네요. 1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한 80 정도가 우리가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자, 문제 2번을 봅시다. 앞에서 전등의 강도가 80 칸델라로 우리가 대략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글로브는 반사율하고 투과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사율이 50%고 투과율이 30%입니다. 흡수는 얼마죠? 흡수는 뭐 20%가 되겠죠? 나머지가.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투과되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밖으로 1이 들어가면 0.4가 나오게 되고, 소모가 0.1이 나오고, 앞에서 반사는 0.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결국 한 0. 뭐 그때 8 정도 우리가 나온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효율은 그 투과율하고 반사율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은 크게 안 가지고 있어도 수치를 알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효율이라는 것은 자, 글러브에 투과율이 있습니다. 투과율. 그럼 당연히 투과가 높을수록 글러브의 그 효율은 높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반사율은 어떻게 되느냐? 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반사율도. 왜 좋으냐 하면은 흡수율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우리가 반사율 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좀 암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 투과율이 분자 부분에 있고 반사율이 1 마이너스 반사율 로라고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브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의 효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효율 이타죠. 이타라고 있습니다. 이타는 어느 게 비례하는 요소입니까? 투과율하고 반사율 두 가지만 가지고 봤을 때 투과율이 당연히 그 효율하고 직결되겠죠. 반사율 0.5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반사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553 그래서 5분의 3 1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60%의 그 효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효율을 뭐 강제로 떨어뜨려 봅시다. 반사율이 20%고 흡수가 그러면은 50%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투과율이 0.3이고 반사율이 0.2입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1보다 커지겠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를 하면 0.8 0.3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으로 생각을 하면은 1.2배를 하면 뭐 한 3.7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퍼센트가 뭐 37%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투과율이 30%고 반사가 20% 되니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30%의 그 부근에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수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서 우리가 기억을 뭐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기억하겠지만은 뭐 시험 치러 가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수식이 반사율 부분이 좀 1하고 뭐 반사율 로가 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때라도 되살려 가지고 문제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산된 글로브의 효율 2타는 60%였죠. 60%. 따라서 강도가 80인 칸델라를 기준으로 이 벽면까지 도달하기 전까지의 그 칸델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0.6을 하면 48 칸델라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의 강도는 48 칸델라입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글로브의 강도가 48 칸델라였습니다. 그러면은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강도는 뭐 이쪽에서 나오는 강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의 자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해서 조도가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48 나누기 2의 자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럭스가 계산이 됩니다. 문제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조도 결과에 반사율이 70%인 종이가 놓여 있다.
그러면 종이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의 문제에서 강도가 48이고 2m 떨어져 있으니까 4로 나누어서 결과가 12 루멘이죠. 그래서 조도 결과가 12 루멘입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이 조도 결과는 12 럭스죠. 조도입니다. 광속하고 광속하고 조도를 우리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사율이 70%인 종이다. 그러면은 조도가 10이기 때문에 원래는 12 루멘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면 종이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종이의 면적이. 하지만 지금 루멘 단위가 아니고 그냥 조도를 바로 줬죠. 12. 그러면 12에서 반사되는 0.7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0.7을 하면은 14, 7, 그래서 8.4가 되죠. 그래서 광속 발산도는 이렇게 8.4 릴럭스가 됩니다.